자, 교재 보시면 아까 작은 책에서 11페이지 그것까지 본 걸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12페이지 가시면 여러분들이 머리를 아파야 하는 권리분석 얘기가 나오죠. 네? 네. 그런데 있잖아요. 권리분석을 벌써 했어요, 여러분. 했는데 그거 설명드리고 사례 하나 설명드리고 이렇게 갈게요. 자, 아까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등기를 주인들이 잘 안 시켜주니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등기된 거하고 똑같이 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확정일자를 따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먼저 잘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안전해요. 일단은. 근데 문제는 뭐냐? 빚이 먼저 들어선 뒤에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되고 빚이 생기기 전에 근저당이 잡히기 전에 전입신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입신고할 때 등기부를 확인해서 대출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 돼요. 대출이 있는 집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대항력이 안 생겨요. 요 대출 근저당보다 전입신고가 빨라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 보증금이 5억이죠. 근데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매매를 통해서 바뀌든 우리 이제 경매니까 경매를 통해서 바뀌든 집주인이 원래 갑이었다가 낙찰자 을로 바뀌면 요 을이 이 사람은 경매 그러니까 대출 잡히기 전에 전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 보증금을 갖다가 낙찰자가 물어주는 걸로 돼요. 이 사람이 물어줘야 돼. 그래서 받을 때 그만큼 싸게 받아야 된다. 낮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 이런 세입자를 갖다가 우리 전문 용어로 선순위 세입자라고 그래요. 요럴 때만 선순위 세입자일 때만 요 보증 모금을 요 을이 인수해 주는 거예요. 떠안는 거예요. 물어줘야 된다는 거지. 요 때는. 그러니까 요건 왜 그러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해 줄 때 선순위 세입자가 있잖아요. 있으면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거니까 요 낙찰자가 요거 5억 물어줄 거 계산해서 대출을 조금만 해주는 거예요. 은행은 대응이 가능해요. 이걸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얘가 조사가 돼서 나오면 은행은 대출 조금 해요. 왜? 이거 싸게 떨어질 게 보이잖아, 눈에. 보증금만큼. 그러니까 대출 조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이때는 피해를 안 보려면 대출 조금 해요. 바보같이 은행이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버리면 대출금 회수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조사해봤을 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해줘야 돼요. 근데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여기 지금 선순위 세입자, 요 세입자가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세입자가 들어와요. 대출이 먼저 잡혀있고 밑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보증금 5억이야. 그러면 은행은 대출해줄 때 자기 앞에 세입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근데 나중에 세입자가 들어왔어?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가 전입이 돼 있다고 해서 이 사람 보증금 5억을 낙찰자한테 물어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죠? 나중에 이 사람은 반대로 이거 세입자 들어올 때 이거 보고 들어왔지. 빚 있는 거 보고 들어왔잖아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은 보호해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물어줄 필요가 없게 돼요. 이런 대출이 먼저 생기고 나서 들어온 이런 세입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용어로 후순위 세입자. 그러니까 세입자는 경매에서 세입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선순위 세입자, 후순위 세입자. 전문용어예요. 쓸 줄 알아야 돼. 선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고 보호돼. 후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고 보호가 안 돼. 그러니까 세 얻을 때도 빚이 있나 대출이 있나 없나를 보고 얻어야 돼. 얻을 때 보니까 대출이 없어. 그러면 이거 대출이 있는 거 보고 들어가서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 이 정도는 이제 세 얻는 분들은 대부분 아셔요. 그래서 빚이 없는 집에 보통 들어가. 그래서 대항력에 있는 세입자가 그렇게 많아요. 요거 끝이야. 요거. 그러면 요건 지금 세입자 관점에서 본 거죠 지금. 그죠?
그러면 낙찰받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똑같아요. 선수인 세입자가 있으면 물어줄 돈이 생긴다고. 후수인 세입자가 있고 선수인 세입자가 없으면 물어줄 돈이 없어. 빵원이야. 이게 없으면 이게 빵원이라고 물어줄 돈이. 그럼 그냥 입찰가만 생각해서 들어가시면 되지. 누구 입장에서 보면?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선수인 세입자나 후수인 세입자를 우리 입찰 들어간 우리 입장에서 분석을 할 때 너무 쉬워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만 보면 돼요. 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기 지금 보면 세입자 있는 걸 볼게요. 그거 봤어? 이게 지우기가 겁나. 여기 보면 초보자 경매 물건 하지 말고요.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는 칸이 있어요. 여기 카테고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하자예요, 하자. 이 대항력 임차인인데 여기 보면 수완 안양이고 전체 진행 물건 검색을 하셔야지. 진행되는 거 검색을 딱 해보면 3건밖에 없네. 그럼 세입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했으니까 요거지, 요거. 자, 보니까 이제 나오는데 2억 5천만 원 감정가예요. 이게 보니까 위치가 삼성 원시티 들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이거 패스해야 되겠는데. 아니, 안 들어본 아파트는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아까 이거 아닌가? 8억 5천? 아시는 거 이거? 목련 아파트? 목련 아파트 하니까 하얀 목련이 생각나네. 양이은. 네. 저희 학교 다닐 때 사실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그 사법시험 1차가 언제쯤 보냐면 봄에 봐요. 봄에 봐. 근데 봄에 볼 때 시험 볼 때쯤 되면 목련이 피었다가 질 때쯤 시험을 봐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순식간이시잖아요. 그래서 막 만개가 됐을 때 시험을 딱 보고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딱 치고 그래요. 그랬던 기억이 나서 갑자기 목련 아파트를 보니까 다 물건 분석 다 떠나서 여기 김희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요건 옥션원에서 자기들이 보기 좋게 딱 칸을 만들어서 정리한 거고요. 원래 경매 기록은 요거 보시면 돼. 현황 조서가 없네. 왜 없어? 아니.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가 없네. 왜 그럴까요? 아직 경매가 좀 남아서 그래요. 한 일주일 전에 올라오고 막 그래요? 얘는 아니야. 보고 싶었는데 안 되겠네. 얘는 뭘까? 얘는 이편한 세상인데 매각 물건 명세서가 올랐네. 자, 이것을 통해서 아실 게 뭐냐면 매각 물건 명세서가 올라와 있는 게 있고 안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한 경매 직전에는 올라와요. 근데 같은 날짜인데 여기는 있고 아까는 없네요. 그건 뭐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한 1주, 2주일 전에는 올라와요. 요걸 떠들어 보는 거예요. 매각 물건 명세서 떠들어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이것을 크게 보기도 좀 겁나네. 좀 겁나긴 한데 보시면 왜냐면 지울 때 아까 사라져갖고 지금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 지금. 여기 보면 자 보세요.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 경매 사건 번호가 22타경 10만 1879호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22년도에 경매 붙여졌다는 뜻이고 여기 안양 지원의 1년 번호가 10만 뭐 이렇게 그때 붙여요. 이렇게 번호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작성 일자가 이렇게 나오고 작성 일자 나왔죠? 나중에도 한번 볼 일이 있겠고 이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중요해요. 이 최선순위 설정 일자를 별표를 치셔야 돼. 이 별표가 쳐지나 모르겠네. 자, 봐봐요. 제가 아까 배운 거 해볼게요. 이 펜을 가지고 빨간 걸 해가지고 빨간 걸 했죠?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왜 안 없어져? 그런 거예요? 써줬어요. 저도 신기해요. 아닌데 전자칠판을 처음 쓴 게 아니고 딴 데 써보는데 좀 시스템이 좀 틀리더라고.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감료라고 나왔죠. 아까 제가 한참 설명드릴 때는 금저당이라고 해서 막 설명드렸잖아. 그런데
이 기준이 되는 거, 이걸 말소 기준이라고 그래요. 이걸 말소 기준이 되는 것은 근저당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가압류도 될 수 있어요. 말소 기준을 말로 설명해 보면 이래요. 돈을 받을 권리 중에서 등기부상 제일 빠른 거. 배당해서 돈 탈 사람 중에서 등기부 순서상 제일 빠른 거. 그게 기준이에요. 그 돈 탈 권리 중에는 근저당만 있는 게 아니고 가압류도 돈 받으려고 하는 등기죠. 이 모르는 표정은 뭐죠? 가압류 등기도 돈 못 받아갖고 돈 받으려고 등기한 거죠. 그래서 얘도 말소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말소기준이 뭔지 우리 몰라도 괜찮아. 법원이 가르쳐줘, 법원이. 얘가 기준인데 얘하고 밑에 보시면 김성백 씨가 나왔네. 보면 여기 전입신고가 여기 보시면 2017년 12월 26일, 2017년 12월 26일 같죠? 이날하고 이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020년이고 여기는 2017년이니까 여기가 더 빠르죠? 그럼 무슨 세입자? 선순위 세입자예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확정일자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지금 이건.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이 4억이라면 낙찰 받으신 분은 4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줘야 된다. 이게 물어줘야 된다가 여기서 딱 나와버리잖아요. 이 매물서가,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갖다 부를 때 줄여서 매물서라고 줄여서 불러요. 하도 이름이 기니까 매각물건 명세서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매물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휴지통을 누르면 오케이 누르면 싹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요걸 다시 끄집어 아니군요. 다시 지우고 오케이 하고서 요 화살 표시를 해야지만 다시 끄집어 올릴 수 있다. 텅텅 비었죠? 여기는 이제 물건 자체가 세입자 요거 부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선수인 세입자니까 이 사람이 진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얼마를 물어줘야 돼? 4억을 물어준다. 그럼 4억은 낮춰서 최소한 써야 된다. 그렇게 되는데 요것은 요렇게 하고요.